안녕하세요. 함께 부자 되는 부자인입니다. 지난 영상에 직장인이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에 관해서 제 기준으로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오늘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째로 저는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의 장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직장인의 장점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월 소득이나 내년, 내후년의 소득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투자할 때는 직업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비교적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막 리스크를 가져가서 위험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우선 저나 제 주위의 경험을 말씀드려보면 직장인을 선택한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할 때에는 이제 본인의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직업이 직장인이라는 것은 이제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전에 그랬지만 투자를 할 때도 이제 성향이 보통은 안정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약간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가끔 재테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은 예적금의 비중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느낀 것이 보통은 성향이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 투자도 안정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실제로 2030 자산 포트폴리오 평균적으로 보면 예적금이 8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물론 예적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 최대한 우리가 젊을 때 리스크를 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너무 리스크를 지게 되면 앞으로 생애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히 더 위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가져갈 때도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부터 막 위험한 알트코인이나 아니 선물, 옵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씩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본인이 소액으로 조금씩 투자를 먼저 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본인이 느끼는 감정,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차트를 보게 된다. 아니면 종종 식은땀이 날 정도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일단은 본인 그릇이나 본인 성향에 그 투자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소액이나 비교적 덜 위험한 상품으로 조금씩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의 성향이나 나의 그릇을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부를 빨리 쌓았나 생각을 해보니 제 성향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그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이제 저도 똑같이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해보고 느꼈던 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투자가 이제 한자로도 의미가 던질 투자에 재물 자자예요. 그래서 재물을 던져놓는 이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좀 불안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 거에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 이 리스크나 위험을 잘 활용하면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처음에 몰빵으로 전부 다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정도는 내가 만약에 등락폭이 심해도 많이 떨어져도 감수할 만하네.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다. 본인 업무를 하는데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다 하면은 딱 그 정도가 본인한테 맞는 사이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에 맞게 점점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직장인으로서 퇴근하고 재테크 공부를 꼭 하자입니다. 그 이유는 장기 투자할 때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부 방법으로는 다양하게 재테크나 또 의외로 이제 심리 관련된 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테크나 아니면 심리학 그리고 또 다양하게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시야나 관점에 대해서 들으면 좋아요. 왜냐면 그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듣다 보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분명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보고 또 만약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본인만의 또 생각이나 가치관이 조금 정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해 나가는 것이죠. 처음에 이제 소액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의외에 이제 성공도 좀 맛을 보일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실패 확률을 이제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투자 공부랑 직장 생활을 이제 둘 다 열심히 하면 저는
마치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강에 주로 따릉이를 타고 자전거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때 보면 누구는 슝 빨리 가는 분도 있고 누구는 천천히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페달을 열심히 밟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 저는 이제 앞바퀴는 본인의 업 1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뒷바퀴는 이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바퀴랑 뒷바퀴를 빨리 굴리면 속도가 이제 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본인의 일과 이제 재테크 공부를 꼭 같이 하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 여기서 자전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남들과 또 비교는 하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한강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막 타다 보면 누구는 막 비싼 엄청 고가의 자전거를 타고 되게 굉장히 빠르게 가는데요. 그러면서 저도 막 따라잡으려고 막 어릴 때는 막 페달을 혼자 열심히 밟았는데 그러다 보면 가끔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너무 남을 비교하고 남을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너무 빠른 속도로 따라가려는 그 욕심에 이제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거나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만 좀 고려하셔서 자전거 타듯이 이제 본인 일과 재테크도 함께 꼭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본질에 집중하자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결국에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일반 대중적인 분들보다 조금 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을 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한 부자라는 가치가 개인마다 누구는 얼마, 누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누가 얼마나 본질에 있는 것에 집중을 하느냐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직업도 비슷해요. 누구는 학창시절 때부터 혹은 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희소한 가치인 전문직 라이센스나 혹은 이제 사업을 크게 일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보통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본질을 보면 비교적 희소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미술 작품도 유명한 화가분이 그린 희소한 작품은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슈퍼맨이라는 그 만화책이 경매에서 134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1939년 초판된 슈퍼맨 만화책인데요.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139억을 주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화책도 희귀하면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데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부동산이나 주식, 비트코인, 금 상대적으로 더 이상 만들어내기 어렵고 희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산을 취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에 반해 화폐는 각 국의 중앙정부에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요. 하물며 우리가 111이라고 하는 이제 하루 이자를 준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나 토스의 나눠 모으기 통장 또는 CMA 이런 계좌에서 이제 하루하루 이자를 주는 상품들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에는 그 누군가는 아무리 못해도 넣어놓기만 해도 조금의 돈이 늘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서 멀리 보고 꾸준히 많이 모아가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올해 초에는 강남 3구에 있는 한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를 했고요. 그 이유는 특히 서울에서도 상대적으로 강남 3구랑 용산구는 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바이처럼 한강에 모래를 쌓아서 땅을 더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공급이 제한된 서울에서도 특히 강남 3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제 능력에 맞게 구매를 했고요. 다음으로 비트코인도 이미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약 1900만 개 정도 채굴이 됐는데 최대 한정된 수량은 2100만 개입니다. 이를 지금 현재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라고 하는데요. 2100만 개 나누기 82억 명을 하면 한 명당 0.0002개밖에 소유하지 못해요. 물론 공평하게 나눴을 때 기준이긴 하지만 그만큼 전 세계 인구로 봤을 때 굉장히 희귀한 자산인 것이죠. 또한 미국 주식도 특히 세계적으로 우량한 회사들의
그 회사 지분은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멀리 봤을 때 이제 우량한 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한정적인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집중해서 투자하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직장인이 부자가 되어가는 여정, 투자에 관련해서 찍어 보았는데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부자되는 부자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